자, 이게 은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동작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받게 돼 있어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관리자 모드랑 일반 유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쓰면은 관리자로 로그인 되고요. 일반 계정 유저 아이디를 쓰면은 일반 유저의 메뉴가 나와요. 관리자는 일반 유저를 추가, 삭제, 변경, 모든 사용자 출력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하면 이런 메뉴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계정 추가, 새로운 유저를 추가하고요. 계정 삭제, 등록된 유저를 삭제하고요. 아이디 변경, 특정 아이디를 변경하고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유저로 로그인 하면은 우리 예전에 했던 입금, 출금, 확인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해당 유저의 잔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입출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전에 뱅크를 구현했었죠. 걔는 어때요? 한 명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기능을 추가해서 여러 명이 로그인해서 자기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고요. 여러 명이 로그인해서 자기 자신의 계정을 조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관리자 기능이 추가해서 계정을 추가 삭제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에요.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로그인 기능이 있고 관리자 기능이 있는 그런 은행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짜라 그러면 너무 어렵죠? 저도 뭐 그냥 막 짜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게 블랙잭. 이거 외우시고 관리형 프로그램이에요. 예전에는 전화번호 많이 얘기했는데 은행 짜주고 있어요. 뱅크, 다피네. 요 자바는 요 2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들, 기초 문법들 하고 요 2개 소스 정도 외우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얘는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여러 명의 유저가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여러 명의 유저가 이전에 한 명 유저 구현했고요. 한 명이 되는데 여러 명이 안 될 리는 없고, 자, 여러 명의 유저가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어제 구현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려다 보니까 여러 개의 상태가 있어요. 얘만 잘 선언해도 프로그램 절반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있느냐, 일단은 state exe 프로그램 종료, 더 이상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종료하는 상태가 있고요. 로그아웃, 로그인이 안 된 상태죠. 로그아웃. 그 다음에 유저로 로그인한 상태, 어드민으로 로그인한 상태, 그런 상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명의 계좌를 저장하던 거를 이제 100명의 계좌를 저장하니까 배열로 각각의 유저의 아이디, 패스워드, 계정을 100개씩 선언했죠. 그리고 토탈 유저 카운트, 현재 총 몇 명이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지 개수를 세는 거죠. 이거 왜 센다 그랬어요? 배열이 크게 잡혀 있는데
이 배열 안에 데이터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죠. 데이터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죠. 전체 공간은 100개인데 사용 중인 계좌 공간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죠. 그거 알려고 토탈 유저 카운트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배열의 데이터 하나 들어갈 때마다 플러스, 하나 삭제될 때마다 마이너스 해줄 예정이고요. 로그인 유저 인덱스, 얘는 로그인 되면 배열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 중 해당 데이터에 인덱스가 있어야 되겠죠. 걔가 로그인 유저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로그인 유저 스테이터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을 때 현재 상태예요. 일반인으로 로그인 했냐, 관리자로 로그인 했냐, 로그아웃 상태냐, 프로그램이 종료 상태냐, 그런 상태값을, 현재 상태값을 저장하는 로그인 유저 스테이터스.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어드민 ID, 어드민 PW 2개 했죠. 한 명의 관리자만 저장했어요. 배열로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리고 얘네들은 사용자 입력받는 애라 그랬죠. 자, init 초기값 설정했어요. 이거 왜 했어요? 프로그램 껐다 키면 사라지니까 미리 넣어놓는 작업이죠. 3명의 유저 정보를 넣었고요. 자, 얘네들이 스태틱 붙은 애가 전역 변수라 그랬어요. 전역, 요 메인 안에 선언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메인 안에 선언하면 지역 변수예요. 네, 밖으로 빼봤어. 전역 변수로 한번 구현해봤어요. 전역 변수 특징은 모든 지역에서 접근 가능해요. 은행 프로그램 모든 지역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밖으로 빼서 구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밖으로 뺐고요. 자, 그리고 전역 변수는 반드시 클래스 이름점 변수명 써야 된다 그랬어요. 이가 생략도 가능한데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현재 뱅크 어레이 클래스 아니죠. 이 클래스 안에서 쓸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까지 구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하나의 클래스만 있었죠. 그래서 뭐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 만들다 보면 다른 쪽 클래스에서 얘를 가져다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전역으로 선언해야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전역 변수에 3명의 데이터를 넣었고, 데이터 3개 넣었으니까 토탈 유저 카운트가 3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현재 운영 상태를 나타내죠. 아까 4가지 상태, 그 중에서 종료 상태가 아니면 반복하게 했어요. 종료 상태가 아니면 반복하게 했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종료 상태가 아니니까 반복되는데, ID, 패스워드를 입력받죠. 빠져나가고 싶으면 EXIT 입력받으세요. 이렇게 뜨고 있고요. ID 입력하면 여기에 ID 값 저장되고요. 이거 스캐너죠. 여기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저장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저장되고요. 얘를 좀 변경했어요. PDF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변경했어요. 어떻게 변경했냐면, 지금 이제 일반 사용자 로그인 확인하고 관리자 로그인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했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실제 로그인 작업 해야 되죠. 근데 사용자를 찾았을 경우가 있고 못 찾았을 경우가 있죠. 걔를 i를 이용해서 처리했는데 뭐 더 복잡한 것 같아서 불리한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중간에 사용자를 찾으면 true로 바꾸고, 그리고 찾았으면 어드민을 확인하는 작업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변경했어요. 요 빨간 줄 근 부분만 좀 변경된 부분이에요. 기존 거 그냥 쓰셔도 관계없고요. 똑같은 로직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로직이냐, 우리 사용자 못 찾았으면 관리자를 찾아야죠. 근데 사용자를 찾았냐 못 찾았냐 플래그 값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is find user, 유저를 찾았냐, 처음에는 못 찾은 걸로 넣고
포문을 돌다가 찾게 되면 is find user가 true로 바뀌겠죠. 자, 여기 와가지고 찾았으면 여기 true면 찾은 거죠. 유저를 찾았으면 not에서 얘가 실행이 되지 않을 거고요. 유저를 못 찾았으면 false 들어있을 테니까 true로 바뀌어가지고 관리자를 찾게 되겠죠. 자, 반복문을 돌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 아까 만든 ID 배열과 패스워드 배열에 사용자가 입력한 input ID와 input 패스워드가 둘 다 같은지 확인해요. 둘 다 같으면 로그인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ID를 읽어오고요. 찾은 애, I가 찾은 애죠. 찾은 배열에서 찾은 애 번호에 정보를 출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았으니까 로그인 유저 인덱스에 찾은 사람의 인덱스를 저장해 놓고요. 왜냐면은 찾은 애의 계정은 어카운트 배열 중에 인덱스가 I, 요 위치가 찾은 애의 계정이죠. 그래서 I 값이 있어야 이 유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I 값을 따로 보관한 거예요. 전역 변수에. 그 다음에 상태값, 이제 로그인을 했으니까 유저 로그인 상태로 값을, 현재 상태를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있는데 패스워드가 잘못됐으면 이 부분에 도착하게 되죠. 그럼 문자열로 잘못된 패스워드 입력했습니다. 찍어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관리자를 찾았으면은 실행이 안 될 거고요. 아니, 일반 유저를 찾았으면 실행이 안 될 거고요. 못 찾았으면 실행이 되겠죠. 얘는 뭐 하는 애냐면 관리자의 아이디가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랑 동일하고 패스워드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있죠.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관리자랑 같나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으면은 관리자 로그인인 거고, 같지 않으면 이거 일반 유저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아예 잘못 입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EXIT를 읽었는지 확인해 보고 있죠. EXIT를 읽었는지 확인해 보고 있죠. 얘를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EXIT를 입력했으면 상태를 EXIT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스위치문에 와서 각각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요 윗부분에서는 요 상태 값을 상황에 따라 맞게 변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어드민 로그인, 어드민으로 로그인 했는지 혹은 유저로 로그인 했는지 여기서 판별해 가지고 각각의 처리를 다르게 하고 있죠. 어드민으로 로그인했으면 관리자 관련 작업 메뉴, 유저로 로그인했으면 사용자 관련 작업 메뉴, 로그아웃 했으면 로그아웃된 상태입니다. 스테이트 EXIT 종료됐으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게 그때그때 맞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입력을 받았을 땐 얘가 출력이 되고. 자, 그래서 while문을 반복하다가 사용자가 요 EXIT를 입력하면 while문이 종료되게 돼 있어요. EXIT면 while문 종료. 빠져나가겠죠. 프로그램 종료. 얘가 여기에 도착하겠죠. 이게 전체 흐름이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구현해 줘야죠. 로그아웃 된 상태입니다. 뭐 얘는 따로 할 작업이 없고요. 프로그램 종료, 얘도 따로 할 작업이 없어요. 이 두 개는 관리자 관련 작업 메뉴를
요 문자열 부분에 만들어줘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요 부분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어제 구현해 보라 그랬어요. 다른 분 구현한 거 봐드릴게요. 봅시다. 그래서 어드민 이렇게 구현하셨네요. 어드민 이 문자열 있던 부분에 이 밑에 부분을 추가한 거죠. 코드 봐드릴게요. 봅시다. 원래는 요 위치에 얘만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밑에 코드를 추가하고 있죠. 요 밑에 코드를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 볼까요? 엄청 기네요. 끝났죠. 사용자 관련 작업 메뉴도 마찬가지죠. 원래 요 문자열만 있었는데 실제 로직을 밑에 구현하셔야 되죠. 이렇게 실제 그래서 구현하신 코드가 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봐드릴게요. 봅시다. 처음에 관리자 관련 작업 메뉴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불리언 이즈 어드민 메뉴 true로 했어요. 예,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동안 계속 while문에 조건식으로 쓰고 있죠. 언젠가 이걸 false로 바꿔서 빠져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어드민 메뉴를 봅시다. 계정 추가, 계정 삭제, 아이디 변경, 모든 사용자 출력, 종류가 있네요. 요 while문 안에서 1번일 때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1번이 처리되겠네요. 얘가 일로 오겠네요. 그럼 아이디 추가할 아이디 패스워드 받아서 100원은 보너스로 주나봐요. 토탈 유저 카운트에 넣어주면 되죠. 왜? 이게 배열에 데이터가 0, 1 두 개 들어있어요. 그럼 얘 값이 2가 되겠죠? 그럼 인덱스 2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에 값을 넣으면 들어가겠죠? 맨 마지막에 빈 공간 값이니까 들어가겠죠? 이 위치에. 그리고 넣고 나서는 얘를 하나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다음 인덱스를 가리키게 해야죠. 전체 데이터는 3이 되니까 한 개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사용자가 입력을 받아서 input id, input 패스워드 하고요. 아까 배열에 현재 320123 유저 1, 유저 2, 유저 3가 들어있을 거예요. 처음 프로그램 실행하면 그렇게 초기화값 했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추가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으래요. 뭐 솔직히 여기서 중복 검사 같은 거 해야죠. 이미 있는 아이디를 또 입력하면 안 되니까. 근데 생략한 거예요. 자, 추가할 아이디, 패스워드 저장하고요. 걔를 요게 요거 아니에요. 뱅크 어레이점 토탈 유저 카운트 요 3값 거기에 아이디 3 여기에 넣으래요. 그러면 아이디가 여기 들어가겠죠. 유저 3 하면 여기 U4 3 있네요. U4 하면 U4가 들어가겠죠. 근데 패스워드는 다른 배열이죠. PW 배열이죠. 거기 같은 위치에 넣어줘야 되겠죠. 어카운트 마찬가지죠. 다른 배열에 100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은 새로운 데이터 계정 하나가 생성된 거죠. 여기에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토탈 유저 카운트는 하나 증가시켜야죠. 이제 새로 들어갔으니까 3개에서 4개가 돼야죠. 인덱스 4를 가리키게 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증가한 거예요. 삽입 작업 한 거고요. 삭제 작업은 어때요? 밑에도 배열이 이렇게 있고 U1, U2, U3, U4 이거 뭐 그대로 들어있을 테고 1000원, 2000원 이렇게 들어있을 건데 중간에 U2를 삭제한다고 생각해봐요. 얘를 삭제한다고 생각하면 배열에서 얘를 찾아야 될 거예요. U2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find index 이 인덱스를 찾죠? 0, 1 1을 찾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뒤에 있는 거를 전부 복사해서 지워야 되겠죠. 이 값을 지워야 되니까 뒤에 거를 복사해서 앞으로 밀고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러면 U1, U2는 없어지고 U3, 여기가 U3이 되고 여기는 U4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이제 하나 줄어야 되겠죠. 하나 삭제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2배열도 해주고 2배열도 해줘야 되겠죠. 그게 2번이에요. 그래서 2번 코드를 볼까요? 삭제할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배열에서 아이디 배열이네요. 아이디 배열에서 입력한 아이디 값을 찾고 있네요. 아이디 배열에서 입력한 아이디 값 찾고 있어요. 찾으면 find index를 i를 넣고요. i 뒤에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반복문 돌면서 앞으로 한 칸씩 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거 맞게 돼 있는 건가? 그렇게 맞게 돼, 플러스 1을 하니까 맞게 돼 있는 것 같네요. 복잡하네. 잘 보세요.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배열을 먼저 그려볼게요. 유저 1. 그냥 생략하고 1, 2, 3, 4 할게요. 1, 2, 3, 4가 들어있어요. 1, 2, 3, 4가 들어있어요. 1, 2, 3, 4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 2를 지울 거예요. 삭제 2를 지울 거예요. 여기 2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은 2를 찾고 있죠. 얘를 반복하면서 2를 찾고 있어요. 2를 찾았어요. 그럼 find index가 0, 1,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작업 해야죠. 얘는 뭐 하는 얘냐면 이거 이렇게 복사하는 작업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 한 거예요. i는 find index부터 1부터 id 1 요 부분이죠. 얘가 요 부분이죠. 얘가 요 부분이죠. 뒤에 거를 앞에 넣으래요. 2는 없어지고 3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3이 되겠죠.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하래요. 0,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2면 작업이 반복되죠. 뒤에 걸 이렇게 복사하겠죠. 4 되겠죠. 다른 별도 마찬가지죠. 4가 되겠죠. 마지막 4는 다음에 돌 때 이게 빠져나갈 거예요. 얘보다 1인데 두 번째 돌 땐 2죠. 세 번째 돌 땐 3인데 얘가 4니까 4 빼기 1 해서 조건에 맞지 않죠. 마지막 돌 땐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 돌 때 여기를 기존 여기를 가리키고 있던 애를 요게 토탈 유저 카운트죠. 여기를 가리키고 있던 애를 하나 줄여줘야죠. 하나 삭제됐으니까. 그래서 얘를 가리키게 해놓죠. 근데 나중에 이제 데이터 입력할 때 사는 어차피 검색할 때 요 토탈 유저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만 찍으니까 앞에 부분만 찍힐 거고요. 데이터 넣을 때 여기에 넣으니까 얘가 그때는 삭제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접근할 수 없는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 쉽게 설명하면 찾아요. 삭제할래. 찾았어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복사해요. 그리고 인덱스 여기를 가리키던 걸 여기로 당겨요. 그 작업을 해준 거예요. 간단하죠? 이걸로만 보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코드를 확인하세요. 얘는 3을 찾아요. 배열에서 3을 찾아. 그 다음에 3 뒤에 있는 애를 하나씩 찾았어. 찾은 애 뒤에 있는 애를 앞으로 하나씩 끌어당겨. 그리고 맨 마지막 인덱스도 끌어당겨.
자, 3을 찾았을 때 인덱스가 find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는 작업이 얘고요. 찾는 작업, 복사하는 작업. 그 다음에 카운트 하나 줄이는 작업이 여기서 한 거예요. 삭제 작업한 거고요. 변경 작업은 찾아서 찾은 위치에 넣으면 되죠. 찾아요. 찾은 다음에 넣어요. 간단하게 구현이 됐네요. 출력은 다 찍으면 되죠. 복잡한데 뭐 어떻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종료할 때 스테이터스 로그아웃 해주고요. 로그아웃 종료해야죠. 그 다음에 아이디 어드미 메뉴를 false로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이디 어드미 메뉴에 와 있죠. 하위 메뉴 와 있죠. 하위 메뉴를 종료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서 빠져나가서 이 와일문 끝나겠죠. 내부 서브 메뉴가 끝나는 거죠. 자, 어드미 메뉴 받으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일반 유저예요. 일반 유저. 일반 유저 메뉴. 이거는 저기랑 똑같죠? 뱅크 하나 구현하던 메뉴랑 똑같죠? 자, 사용자 관련 작업 선택해서 사용자 관련 들어오면 일단은 무한 루프 돌 수 있도록 사용자 메뉴를 사용하도록 플래그를 설정했고요. 와일문이 반복되면서 이 메뉴를 물어보고 사용자가 입력하겠죠? 입력을 받으면 해당 메뉴가 실행이 되겠죠. 입금할 금액을 입력받아서 요 로그인 유저 인덱스가 현재 로그인한 사람의 계정 인덱스 위치죠. 어카운트 기존 값에 입금한 금액을 더해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찍어주고 있네요. 아이디 모모님 잔액은 얼마입니다. 입금하고 합산하고 결과를 찍어주고 있죠. 출금은 더해주고, 그럼 출금은 빼주면 되죠. 출금할 액을 기술하고 해당 사람의 어카운트 배열의 위치에 가서 돈을 빼면 되죠. 그 다음에 잔액조에는 들어있는 값을 배열의 어카운트의 현재 인덱스, 사용자 인덱스 위치의 값을 읽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로그아웃 하면 이주 유저 메뉴 플래그를 false로 바꿔서 일반 유저 관련 반복문을 빠져나오면 되죠.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고 원래 작업으로 돌아가면 되죠. 복잡하죠? 자, 그래서 얘가 최종 결과물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이런 변수들 클래스 이름 뱅크 어레이 점 어카운트 추가해야 되는데 같은 클래스니까 생략하신 거죠. 자, 이렇게 구현하시면 돼요. 자, 어제 한 거 정리 한번 해봐 드렸어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더 좋은 코드 만들고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고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외워서 구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후 나오는 방식이 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변형할 만한 게 없어요. 그대로 외우셔도 될 코드일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요거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메소드를 가르쳐 드릴 예정이에요.